이 코너만큼 욕 많이 먹고 칭찬 많이 받고 동시에 한 코너는 없고요. 이 코너만큼 저희가 이제 문 닫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역시라고 왔다 갔다 한 코너도 없고요. 예. 이 코너만큼 전화를 많이 받은 코너도 없습니다. 항의 전화. 예. 당장 때려쳐라. 좀 전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성태 퇴출. 안민석 그만 나와. 뭐 이런 거. 물론 칭찬 문자도 나옵니다. 예. 극과 극을 달리는 문자가 난무하는 내부자들.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힘해 주십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품격 있는 그 말투를 네. 열심히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총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장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예, 1주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벌써 1주년이 됐는데, 뉴스공장의 1주년은 정말 엄청난 이 탄압과 해유 압박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얼마나 사갔습니까? 사갔다는 말보다는 저 얼마나 늙었어요. 1년 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인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갑자기 저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수처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진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나마저 여기서 그냥 도피해버리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영어로 라스트 스탠드. 마지막까지 나는 버티는. 네? 자, 지난 1년에 소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칭찬과 비판 해주신 우리 청취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에 박힌 돌입니다. 박힌 돌. 네, 오래되셨죠? 사실 저는 15년부터 이제 3년째 이 방송을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진행자가 고성국에서 김만음, 세 번째가 김어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파트너는 박민식 19대 때 의원님, 20대 때 김성태라는 아주 그 불량한 의원 한 분을 지금 만났고요. 그런데 이 박힌 돌, 굳은자 안민석을 말을 해도 말이 김어준 총수가 공장장으로 1년 전에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하루하루 몇 시간 대처하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이전 2년은 의원님이 이 방송을 하시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제 집사람은 새벽마다 5시면은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랬습니다. 3년째. 근데, 20대 제 상대가 된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었더라면은 이 방송도 훨씬 더 품격이 있을 텐데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로 논란을 하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품격, 뭐 영어로 그 엘레강스라고 그러나요? 엘레강스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제 이미지상.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탄핵 파면, 정권 창출 그런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요. 장시호의 체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재용 주심판사 교체도 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특히 최순실 은닉재산 활동 보고도 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져서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1년이었습니다. 참 안민석 의원 정말 나는 안민석 의원께서 이 수도권 내리 사선이면은 참 정치 이력이 보통 이력이 아닌데. 보통 이력이 아니죠. 그게 꼭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렇게 참 정말 비하하고 때로는 불신하면서 때로는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득하는 그런 모습은 내리사선 의원으로서 전혀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요. 에? 또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하면은 망하지 않는 동료 의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동료가 없다. 내가 사실상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망하게 된 것도. 나 진짜 안민석 의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망가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이 복당하라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망하고 끝장난다고 이게 다 뭐 여야 통틀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서상기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자, 요 말씀에 제 품격, 엘레강스를 위해서 뭐 긴 제가 반론하지 않겠지만은 네. 서상기 의원님, 친박의 핵심이었던 대구의 서상기 의원님이 지난 20대 때 공천을 받지 못해서 예. 자기가 왜 공천을 받지 못했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게 안민석하고 친해가지고 최순실한테 찍혀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게 그분의 그분이 그 반론입니다. 안민석 그분의. 의원님과 같은 동료 3선 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4선 때 공천에 실패했는데 네. 그분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21대 국회 다음 국회 총선에서 저랑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김성태 의원님 만나지 못할 위기감을 좀 반영하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다음에 설사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안민석 의원하고 이 방송에 내가 약속 지킨 부분은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해줍니다. 근데 뭐 또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 방송을 그만하자 그럴 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줄 거예요. 특수학교는 추진하시는 거죠? 그건 뭐 이미 조영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 이야기했으니까 내일 그 백서가 나옵니다. 네. 특수학교의 진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시내 하나도 특수학교가 못 만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에 담아내고 상생 모델로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수용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델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게 바로 강서 지역 특수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은 이제 내일 백서를 보시고 알겠습니다. 뭐 답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맞이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께서 그러지 않아도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말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제야의 음모론자가 김어준 공장장 아닙니까? 이런 제야의 음모론자가 이 교통방송이 원래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위한 어떤 교통 안내 방송입니다. 근데 이 방송이 참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근로 온도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 온도는 맞고요. 이 700만 청취자를 거느린 1등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 희생자들을 밟고 즐기면서 자기는 이런 엄청난 제왕이 된 겁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여기 앉아있는 김성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조력자가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는 이 그것도 방송을 동의합니다. 마치고 일정 부분 나면은 동의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두 사람은 또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김성태 의원을 뭐 가지고 괴롭히자. 그런 작가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1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도 아니, 정말 우리 대단하세요. 청취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사명감은 이걸 두 사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건 안 되죠. 의원님, 정반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하면 한간에 어준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1주년 맞이해서 그러면은 예. 세타령이나 한 번 더 듣고 갑시다. 저희가 그걸 좀 이따 끝날 때쯤에 한번, 예. 세게 한번 축하성으로. 들어보자고 세타령. 아니, 김성태 의원님을 거꾸로 저희가, 예, 걱정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또. 네. 그 당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 우리 또 안민석 의원의 또 정의로운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이 됐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독일 갈 때마다 유일하게 저에게 그 여비를 챙겨주셨던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 자, 험복하게 넘어가는 건 하지 말고요. 여기서 끊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그중에 정진석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맨 것 같은데, 뭐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했다든가. 이런 식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이게 안 먹힐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방송 다음에 지금 박은순 시장께서 나오시는 걸로 저 우연찮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방송의 대주주께서 이제 올 때도 출연하시니. 대주주 나와도 맨날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싸움을 먼저 건 건 박은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싸움 먼저 본인이 걸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고소하면 될 일이지 왜 거기서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 이런 말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멀리는 차기 대선에 앞서서 이렇게 친노 친문 진영에게 뭐 아주 강력한 어필을 해보는 그런 입장에 우리 정진석 의원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반박의 입장이 이렇게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예.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정치 보복은 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나 앞뒤는. 문재인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와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민주당도 언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갇혀 있을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가족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4월 달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노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배노인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는요, 예. 제 인내되게 지금 한계를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이나 정진석 의원의 저는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은 고도의 의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 발언에 있게 된 배경을 주시를 해보면요. 이 직전까지 검찰의 칼끝이 MB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MB를 정존하고 있었죠. 댓글 부대 이 사건, 이것은 MB에게 보고가 됐던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MB가 큰 집에 가냐 안 가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소위 말하는 정무수석을 했던, MB의 정무수석을 했던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서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충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는 MB 구하기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진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타쌍피입니다. MB 구하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폐청산 이 물타기, 적폐청산 이 흐름을 한번 엎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어요. 이 논란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엉뚱하게 MB 정조준하고 있었던 검찰의 칼끝이 지금 살짝 지금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 이 정국이 엉뚱하게 지금 주춤돼 버리는 그런 좀 느낌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예, 이 일타쌍피 효과를 노린 정진석 의원의 이 의도된 발언, 이 발언은 이것은 저는 패륜 정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막가파식 정치, 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 저는 이거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그 누구라도 법 앞에 성역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설령 그 대상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전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간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응당 조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말씀해 보세요. 무슨 범죄를 노무현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나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 홈페이지에
가족이 박인차 회장으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4월에 홈페이지에 실었어요. 다만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밝힌 거는 액수가 540만 달러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에 그 누구라도 법 앞에 뭐 성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조사도 받고. 근데 죽은 대통령을 건드리면은 부관 참시가 되고 또 살아있는 대통령을 또 공격하면은 적폐청산이 되는 지금 이 현상이 안민석 의원님 올바른 우리 사회 현상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또 민주당이 그런 논리를 내세울수록 현 정권의 행태가 정치 보복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잘못한 거 있으면 전 대통령이든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지금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중한데 여야 간에 힘을 모아도 모아하는데 정치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야 이걸 정치 보복이다 그러고 또 저렇게 아니다 돌아가신 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시면서 이 물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구하고 적폐청산 이 위기적인 상황 MB 큰 집 가고 적폐청산 되면서 과거 9년 큰 집은 동안에 어디입니까? 큰 집은? 큰 집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압니까? 예. 이 9년 동안에 큰 집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요? 이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저 MB와 박근혜의 저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설 땅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위기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대를 정진석 의원이 맨 것이고 정진석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알베르 까미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 큰 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김성태 의원은 빠지시고 정진석 의원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단죄하겠습니다. 단죄. 이런 패륜 정치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안민석 의원님 이제 아무리 위기적인 상황이라도 이제 할 말 다 하셨습니까? 가려가면서 말씀하셔야죠. 정진석 의원의 그 입장에 대해서 잘못이 다음 있다면 주에 정진석 의원 오라고 그러십시오. 정진석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은 이미 검찰의 고소장이 김성태 의원님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지 먹고 살 게 마시고. 없다고 해서 뭘 먹고 이 살게 돌아가신 없어요. 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안민석 되게 의원은 되겠어요? 오늘도 방송 이렇게 하라고 가려서 드셔야죠. 사모님이 가려서 드세요. 가려서.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예? 기다려보세요. 자신들이 좀 잘해서 과거에 대한 죄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 이렇게 것이지. 방송이 진행되는데도 말기지도 않고 거의 뭐 이거야말로 편인적 방송 아닙니까? 저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김성태 의원 빠지시고 정진석 의원님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예. 정진석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당당하면 자신이 있으면은 저와 1대1로 예? 하더라도 추미애 당대표하고 해야지 왜. 특집으로 50분 편성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좀 점잖게 봤는데 문재인 패륜도 정권이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적폐 청산이 뭐니 각종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난들을 이렇게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면은 언제부터 안민석 의원이 이 정권의 나팔수가 됐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 아니 안민석 의원께서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우리 야당을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집권당 여당 사선 의원지를 모르고 그냥 야당 은퇴 하시던 그런 뭐 스타일로 이렇게 남들 공격이나 하고, 이 방송에서도 패륜적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동료 의원한테. 자, MB 방송 장악하느라고 기자들 찍어내리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82명의 연예인들 찍어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댓글 부대, 예? 국정원, 또 기무사 국정원하고 뭐 사이버 사령부 시켜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고 MB한테 보고 일일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죄부터 하세요. 자, 안민석 의원님.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성태가 마찬가지고 과거 일에 대한 참회하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국민들의 동정이라도 받는 약간 겁니다. 진정하시고. 아무리 3회는 알겠는데 3회는 뭡니까? 3회. 사과.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그리고 MB. 좀 그만하세요. 이명박 MB. 자, 이 방송 전시에 국민들에게 직접 할 말 있으면 나서서 당당하게 안민석 기다 아니다 이야기하시고 사과할 부분 있으면 사과하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십시오.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그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뜨뜻한 정권을 역사 앞에 잡은 뜨뜻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사선 의원이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도 과거에 예. MB계였지 않습니까? MB한테 가서 충정은인 조언을 하십시오. 안민석 당당하게 의원님. 이야기해라.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큰집 당신 가야 되겠다. 어? 아이 우리를 위해서 큰 집 좀 가주셔야 안민석 되겠다. 의원님도 허위 사실로 사실상 제가 지금 고발하면은 고발당할 위치입니다. 왠가 하면은 MB 때 호요시 다 노리셨잖아요. 18대 의원 때 제가 그때도 비주류로 나는 탄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정권에 같이 새누리당, 한국당 또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면 도매금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정치 형태야말로 집권당 의원의 이런 품격이나 품위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MB 때 친얘기 하시면서 단물 안고 다 빼먹고도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자, 안민석 어떡해요? 그럼 의원께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친문재인계에 이렇게 최전방의 공격수가 되고 나팔수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노 인사가 아니에요. 친문 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사선 의원이 되고서도 당직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선 의원이 그것도 명식이 실세라면서 그거는 민주당 내에 당직 한번 하지 못하고 그건 있다는 친노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네. 특별 전용기 타 보셨어요? 예? 저는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 시작했고 노무현처럼 정치하려는 사람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저를 친노든 뭐 비노든 어떻게 불러도 안민석 의원님 상관없지만 대통령 전용기 이 탄 망자를 사람은 욕되게 하는 이건 제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제가 폭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에게 제가 돌격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정진석 의원 불러주세요. 저 사자의 정진석 의원 안 나오면은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제가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나오실 어떤 명예훼손이나 또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님이 그렇게 오해하고 국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 방송에서 아니 이명박 살리려고 너무 이런 폐륜을 저지르면 공격적으로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할수록 전국은 더 꼬여가는 것이고 여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친일계는 아니신 거죠. 예. 아니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8대 때 김성태 의원이 어떤 정치 노선에 서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주는 하셔야지. 추석이라 갑자기 따뜻하게 끝내주세요. 1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 전용기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보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면은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면은 점잖으셔야죠. 진중하시고 어떻게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 전용기 태워 가시면서 이렇게 야당 탄압하고 야당 공격하는데 전면에 나서 가지고 사선 의원이 품격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자, 제 품격, 엘레강스 다 말씀하신 건 읽겠습니다. 아니잖아요. MB,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자방 수사하고 큰 집 보내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보내겠습니다. 주는 추석이라 그렇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코너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으로 이 방송이 최순실 보냈듯 MB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방송도 위태로워져요. 예? 왜 정치 탄압 보복에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게 갑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교통방송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민석, 서울시를 김성태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요. 네. 장시호의 체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재용 주심판사 교체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최순실 은닉재산 활동 보고도 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져서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1년이었습니다. 참 안민석 의원 정말 나는 안민석 의원께서 이 수도권 내리 4선이면은 참 정치 이력이 보통 이력이 아닌데 보통 이력이 아니죠. 그게 꼭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렇게 참 정말 비하하고 때로는 불신하면서 때로는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득하는 그런 모습은 내리 4선 의원으로서 전혀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요. 에? 또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하면은 망하지 않는 동료 의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동료가 없다.
내가 사실상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망하게 된 것도 나 진짜 안민석 의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망가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이 복당하라고 한 건 아니,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우리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망하고 끝장난다고 이게 다 뭐 여야 통틀어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서상기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자, 요 말씀에 제 품격, 엘레강스를 위해서 뭐 긴 제가 반론하지 않겠지만은 네. 서상기 의원님, 친박의 핵심이었던 대구의 서상기 의원님이 지난 20대 때 공천을 받지 못해서 예. 자기가 왜 공천을 받지 못했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게 안민석하고 친해가지고 최순실한테 찍혀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게 그분의 그분이 그 삼선 반론입니다. 안민석 그분의. 의원님과 같은 동료 삼선 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4선 때 공천에 실패했는데 네. 그분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놀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21대 국회 다음 국회 총선에서 저랑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조력자가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는 이 그것도 방송을 동의합니다. 마치고 일정 나면은 부분 동의합니다. 네. 내가 가고 나면 두 사람은 또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김성태 의원을 뭐 가지고 괴롭히자. 그런 작가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1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도 아니, 정말 우리 대단하세요. 정치자들이 알아줘야 되는 네. 거예요. 제가 그러는 사명감은 이걸 두 사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건 안 되죠. 의원님, 정반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하면 한간에 어준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1주년 맞이해서 그러면은 예. 세타령이나 한 번 더 듣고 갑시다. 저희가 그걸 좀 이따 끝날 때쯤에 한번, 예. 세게 한번 축하성으로. 들어보자고 세타령. 아니, 김성태 의원님을 거꾸로 저희가, 예, 걱정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또. 네. 그 당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 우리 또 안민석 의원의 또 정의로운 어떤 그런 정치 활동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도 독일 갈 때마다 유일하게 저에게 그 여비를 챙겨주셨던 네.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 자, 험복하게 넘어가는 건 하지 말고요. 여기서 끊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그중에 정진석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맨 것 같은데, 뭐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했다든가, 이런 식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이게 안 먹힐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방송 다음에 지금 박은순 시장께서 나오시는 걸로 제가 우연찮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방송의 대주주께서 이제 올 드디어 출연하시니. 대주주 나와도 맨날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사실상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싸움을 먼저 건 건 박은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싸움 먼저 본인이 걸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김성태 의원님이 만나지 못할 위기감을 좀 아유, 반영하는 안민석 하시는 의원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다음에 설사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안민석 의원하고 이 방송에 내가 약속 지킨 부분은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해줍니다. 근데 뭐 또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 방송을 그만하자 그럴 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줄 거예요. 특수학교는 추진하시는 거죠? 그건 뭐 이미 조영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 이야기했으니까 내일 그 백서가 나옵니다. 네. 특수학교의 진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시내 하나도 특수학교가 못 만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에 담아내고 상생 모델로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수용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델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게 바로 강서 지역 특수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은 이제 내일 백서를 보시고 알겠습니다. 뭐 답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맞이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께서 그러지 않아도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말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제야의 음모론자가 김어준 공장장 아닙니까? 이런 제야의 음모론자가 이 교통방송이 원래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위한 어떤 교통 안내 방송입니다.
근데 이 방송이 참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근로 온도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 온도는 맞고요. 이 700만 청취자를 거느린 1등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을 밟고 즐기면서 자기는 이런 엄청난 제왕이 된 겁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여기 앉아있는 김성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영어로 라스트 스탠드. 마지막까지 나는 버티는. 네? 자, 지난 1년에 소회를 말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칭찬과 비판 해주신 우리 청취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에 박힌 돌입니다. 박힌 돌. 네, 오래되셨죠? 사실 네. 저는 15년부터 이제 3년째 이 방송을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진행자가 고성국에서 김만음, 세 번째가 김어준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파트너는 박민식 19대 때 의원님, 20대 때 김성태라는 아주 그 불량한 의원 한 분을 지금 만났고요. 그런데 이 박힌 돌 굳은자 안민석을 말을 해도 말이야. 김어준 총수가 공장장으로 1년 전에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하루하루 몇 시간 대처하는 긴장의 순간이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이전 2년은 의원님이 이 방송을 하시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제 집사람은 새벽마다 5시면은 일어나서 밥 해주고 그랬습니다. 3년째. 근데, 20대 제 상대가 된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었더라면은 이 방송도 훨씬 더 품격이 있을 텐데 저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뭐 이상한 이야기로 논란을 하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 방송에서 품격, 뭐 영어로 그 엘레강스라고 그러나요? 엘레강스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엘레강스가?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저희 이미지상.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엘레강스가 있으셨나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탄핵 파면, 정권 창출 그런 이 코너만큼 욕 많이 먹고 칭찬 많이 받고 동시에 한 코너는 없고요. 이 코너만큼 저희가 이제 문 닫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역시라고 왔다 갔다 한 코너도 없고요. 예. 이 코너만큼 전화를 많이 받은 코너도 없습니다. 항의 전화. 예. 당장 때려쳐라. 좀 전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성태 퇴출. 안민석 그만 나와. 뭐 이런 거. 물론 칭찬 문자도 나옵니다. 예. 극과 극을 달리는 문자가 난무하는 내부자들.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미서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힘해 주십니까? 이낙연 총리님의 품격 있는 그 말투를 네. 열심히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총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장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정말 지난 1년 동안 예, 1주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 벌써 1주년이 됐는데 뉴스공장의 1주년은 정말 엄청난 이 탄압과 해유 압박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얼마나 사갔습니까? 사갔다는 말보다는 저 얼마나 늙었어요. 1년 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인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갑자기 저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수처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피해망상증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진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나마저 여기서 그냥 도피해버리면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하는 영어로